자, 이제 예제로 옆에 있는 얘를 여기 있는 요거를 그려볼게요. 일단은 책꽂이 같은 경우는 보통 깊이는 30cm 정도 합니다. 그 A4용지 기준으로 책 꽂는다 생각해보면 깊이 30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게 30인데 좀 더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높이는 하고 싶은 만큼 하십시오. 높이야 뭐 우리 집 인테리어 한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만큼 하시고, 판들의 두께는 그냥 전부 2cm 할게요. 2cm 이렇게 하면 상관없고, 깊이는 최소 뭐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600이겠죠. 60cm. 어차피 팔 길이 넘으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상은 대부분 450, 작으면 450, 500이고 가장 무난한 게 600입니다. 그래서 여 길이를 600으로 보고, 그러니까 300에 600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판 두께는 20mm. 그 다음에 이런 책상의 높이, 작업대의 높이는 750에서 뭐 요즘은 800짜리도 많이 쓰시대요. 80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됩니다. 옆으로의 길이는 하시고 싶은 만큼. 근데 요것도 3단위로 끊으시면 쉬워요. 300단위. 그러니까 이게 600이고 요렇게 해서 뭐 요 안쪽을 1200을 하시든지 1500을 하시든지, 1200하고 여기 300이니까 최종 1500이다 그러면 뭐 1500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리셔도 돼요. 이런 거 하실 때는 큰 틀부터 나누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세워놓은 상태로 그려볼게요. 하나씩 잡고 중지하고 또 그리고 중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테이프 메저 툴로 수직선은 있어야 되니까 제자리에 하나, 밑에 쪽은 사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허전하니까 하나, 그리고 책상의 높이 수직한 축으로 750에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책꽂이가 왼쪽에 있으니까 책꽂이 300 정도 해주고, 책꽂이의 높이는 1800 정도 저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책상에 있는 길이를 큰 거 하고 싶어서 1500에서 옆에 밑에 있는 책꽂이 300, 당연히 크기 적어 드릴게요. 치수 배웠으니까 치수 써놓고 하면 되죠. 그래서 높이는 1800, 책상 그 책꽂이 있는 쪽 300, 그 다음에 작업대에 있는 곳의 높이 작업대에 있는 곳의 높이는 750, 그 다음에 이쪽에 잡아놓은 것도 300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 거리는 1500.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하나씩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 이거는 그냥 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밑에 부분도 이거 헷갈리니까 우선은 책꽂이로 생겨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만들겠습니다. 혹시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보고 싶으신 분은 요거까지 응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물론 당연히 테이프 메저 툴 쓰시면 잘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이게 책꽂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책꽂이부터 만든다 그러면 이 판이 이쪽에 있는 판하고 이쪽에 있는 판하고 뒤쪽에 붙어 있는 판 하나, 그리고 바닥판들이잖아요. 그러면 만들기 쉬운 거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형상을 대표할 수 있는 형태부터 만드시는 게 쉬워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책상을 만들면 수직판 먼저 세울 겁니다. 왜냐면 이 책꽂이의 가장 큰 틀을 잘 나타내는 게 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기준으로 쓰기에도 좋은 애고. 그래서 이거를 그린다라고 하면 테이프 메저 툴로 뒤쪽으로 깊이 600 하기로 했으니까 600, 그 다음에 좀 뒤로 돌려서 이쪽 부분 측면에서 판 두께 2cm 하기로 했으니까 2cm까지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이드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렉탱글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옮겨 놓으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170에 600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께를 먼저 넣고 이쪽 길이를 나중에 넣는 거죠. 이게 x, y라고 하는 것도 사실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값을 보면 작은 값, 큰 값이니까 20mm에 6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0,600 하시면 여기 그려지고 푸시풀로 올리면 되는데 가이드선까지예요. 그러니까 입력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1호 그리고 그룹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는 잡아놨잖아요.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잘못 그렸네요. 얘를 그리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앞쪽을 먼저 이렇게 그렸을 거란 얘기예요. 앞쪽을 그리고 푸시풀로 20mm 그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고 뒤쪽 길이 선 잡아놨으니까 웬만하면 이동을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여기 점을 잡아서 이쪽으로 복사하시는 게 조금은 덜 움직이는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뒷판 만들고 이 판 만들어서 복사하시든 배열하시든 해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책상 먼저 한번 책꽂이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다입니다. 그룹으로 묶였으니까 밑에 부분에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판을 하나 만들고 이 판을 푸시풀로 2cm만큼 만들고 얘를 그룹으로 만들고 책상 밑에 보면은 살짝 떠 있어요. 책꽂이 밑에 80 정도 떠 있을 거니까 80 올려주고 이 판을 적어도 책상을 지지하는 데까지는 써야 되니까 이쪽 위에 있는 가이드선 높이만큼 Z축으로 가이드선만큼 올려놓고 요 위에서 책상 상판 들어가야 되니까 상판 높이만큼 내리면 되는데 저는 그냥 책상의 상판을 높게 쓸게요. 요 위에다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건드려도 되고 요 사이쯤에 어딘가 하나가 있을 거니까 복사해서 하나 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놓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나 놔주면 되고 이왕이면은 값을 입력해서 놓는 게 훨씬 좋고 그리고 위쪽으로 복사하시면 되죠. 뭐 위쪽은 제한 없으니까 450 하나 해주고 위쪽으로 다시 450 하나 해주고 여기는 뭐 1800까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두셔도 되는데 뭐 그냥 놓죠 뭐. 아니면 이렇게 요 정도 하죠 뭐.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뒷판 그려주면 되죠. 뒷판 그려서 뒷판은 두꺼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여기는 이 책상은 두꺼운지 모르겠는데 책꽂이는 뒷판은 보통 두꺼울 필요는 없어서 얇은 판 많이 합니다. 얇은 판. 그래서 한 5mm 정도 이렇게 해서 그릇 묶어주면 좀 두꺼운 거 두껍게 하셔도 되고요. 제품마다 다를 거니까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런데 앞에도 막아서 안쪽으로 한 1cm 그리고 그릇 그 다음에 살짝 보통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집에 있는 책꽂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2cm 정도만 살짝 넣어주면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책장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한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면 복사해서 맞춰서 놓고 필요없는 판을 지우고 여기까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 위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그릴 게 아니라 높이만 줄이면 되니까 푸시풀이 늘리는 전용 도구가 아니잖아요. 줄이는 것도 가능했잖아요. 그럼 푸시풀로 위쪽 면을 여기까지 줄이시면 줄어들죠. 그리고 그룹 나오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푸시풀로 더블 클릭하면
직전 값이 다시 들어가죠. 더블 클릭하고 푸시 풀 더블 클릭 하시면 수정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게 있으면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변경해서 쓰는 게 확실히 유리해요. 그 다음은 사각형 그리고 푸시풀로 상판 만들어서 쓰시면 되죠. 뭐 이쪽에 이제 앞쪽 구간도 한번 바꿔볼 건데, 앞쪽 구간에 수납장이 있는 곳이 3칸이 들어가니까 테임 메저 툴 가이드선 요거를 밑에 부분에 놓고, 복사로 하셔야지. 복사로. 테임 메저 툴도 가이드선도 복사가 되기 때문에 복사 명령어를 이용해서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가이드선은 이렇게 나누기 3 하면 3등분 될 거고, 이 3등분 된 안에서 몇 미리씩은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을 몇 미리씩 떨어져 있을 거니까 뭐 그 정도 해서 뭐 25m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25. 이 옆에도 테임 메저 툴로 기준선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25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25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희가 만드는 방법이 저희가 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걔네를 혼합해서 하는 다 그 같은 방법입니다. 제 거 잠깐 보시면은 이제 구멍 뚫어 넣고 바깥쪽에 수납장도 만들었는데, 얘도 보면은 손잡이 보시면 그냥 네모 2개고요. 앞에 있는 판 해봐야 네모고요. 이거 이렇게 해봐야 네모예요, 네모. 뒤쪽에 있는 판 그냥 네모 박스의 함이잖아요. 이 3개 합치면 얘잖아요. 얘를 만든 거로 똑같이 만들 때 가이드선 써서 만들었고요. 뭐 만드신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면에다 붙여 주시면, 뭐 하나 만들면 3개 동일하잖아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는 복사하셔가지고 놓으시면 되죠. 여기 살짝 뭐 높이 안 맞긴 한데 높이는 좀 조절해주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부판까지 최대한 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해보시고, 하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다 그렸으니까 그래도 마무리는 해보겠습니다. 가이드선이 너무 많으니까 에디트 메뉴에 딜리트 가이드스에서 지우면 가이드가 없어질 거고요. 뭐 치수는 써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쓴 김에 치수는 또 여기다가 길이 치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아예 써서 도면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보기 좋게 써서 높이까지 이렇게 써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페인트 통 툴이 있습니다.
저건 이제 재질 비슷한 느낌을 입혀주는 건데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할 건데 우선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페인트 통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트레이가 열려요. 이 오른쪽에 있는 매트리얼에서 하단에 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있거든요. 이 창을 눌러 보시면은 스케치업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종류들, 재료의 종류들이 떠요. 이 중에 뭐 우드도 있고 타일도 있고 돌도 있고, 저는 나무로 하고 싶거든요. 그럼 나무를 눌러서 나무 느낌 나는 애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이나 이거를 지금은 원하는 대로 다 못하지만 그래도 유사하게라도 좀 색을 이렇게 입혀 보시면 뭐 비슷하게라도 입혀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품이 될 것 같습니다.